SKT 이어서 지금 해킹 사고가 큰 게 또 터졌어요. 근데 이게 별로 부각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부각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저희 거 보시는 분들은 이거 설정부터 좀 해주시면 좋고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지간하면 이거를 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SK 이어서 해킹 사고가 큰 건이 또 터졌는데 일단은 여러분 이거부터 설정해 두세요. 이거 언제부터?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심물 포함해서 모든 유심 교체 서비스를 시작하고 전국 티월드 매장 공항 로밍 센터에서 교체가 진행됩니다. 야, 그럼 미리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난 벌써 갈았는데 내 돈 주고. 그러면은 소급 적용해가지고 별도로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미리 한 사람들이 좀 편할 수가 있었던 거죠. 미리 한 사람들은 그냥 돈으로 돌려받으면 되는 거니까. 알뜰폰 고객들에게도 유심 무송 다 무료 이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냥 해준다고 하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사고를 지들이 쳤는데 우리가 우리 돈을 왜 써? 지금 집으로 유심을 다 보내준 다음에 이거를 일일이 어떻게 하는지까지 설명서 넣어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가지고 저길 직접 가서 가르라고 그럼 우리 시간이랑 노력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불안했던 그 마음은. 이거 미국 같으면 천문학적인 진짜 손해배상 걸립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 그냥 안 끝날 겁니다. 유심 교체 시일과 혼란이 예상되죠. 왜냐면 지금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당연히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뭐부터 해라? 유심보호 서비스부터 먼저 해라. 그리고 피해 발생은 100% 책임을 제시를 했습니다. 유심도 이번 달에는 얼마 없는데 5월 달까지 했고 600만 개. 그럼 2,300만 개 갈아야 되는데 아직도 한참 걸리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 선심 써주는 것 같죠? 아니라고요, 지금.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번 대응이 진짜 문제가 많은데 해킹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더디게 진행됐고 공지도 제대로 못 냈어요. 내 정보가 털렸고 복제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경우의 수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안 만들었으니까 괜찮아? 이런 게 어딨어. 초유의 해킹 사건입니다. 진짜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못해 지금 고개 숙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건 우리나라가 통신사가 과정구조고 또 다른 통신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의 뭐 진짜 철옹성 같이 막혀있는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뭐 바꿔봤자 셋 중에 하나인데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유심 교체가 원활하게 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라고. 이거는 지난주에 이미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내가 갈고 싶은데 가가지고 갈지를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이게 되게 우려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게 시장에선 일어나고 있던 일이죠. 당장 불안한 고객들이 오늘 당장 찾아갔는데 없다고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피해 발생하면 100% 책임? 이거 복제 여부 확인하면은, 그러니까 전제가 달렸잖아요. 복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너 복제인 거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애매하다고요, 조항이. 결국에는 애시당초 피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암호화시키고 식별을 잘 해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털리냐고. 이게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고객들이 유심 교체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유심 교체가 제일 확실한 거고, 대기업 임원들도 지금 SKT 유심 쓰는 사람들 교체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해킹 우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다른 대기업들도. 그럼 일반 고객들도 당연히 유심 교체는 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당장 유심 교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유심 교체뿐만이 아니라 하신 뒤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이건 그냥 하세요. 이 해킹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플러스 알파인데 유심 교체 제일 좋아요. 근데 유심이 모자라잖아요. 무료 교체라고는 했는데 해킹은 지들이 당해놓고 오픈런까지 하면서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피해 보상 어물쩡할 생각하지 말고 재발 방지 대책 나오고 보상해달라고요. 보상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심 교체 일단 해야 되는데 지금 수량이 모자랄 수 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유심 보호 서비스 SK에서도 이거부터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유심 교체가 늦어질 수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찾아갖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되잖아요. SKT 가입자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T월드라는 게 있습니다. 연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T월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플레이스토어 가가지고 T월드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래갖고 접속한 다음에 가입하면 돼요. 내가 SKT에 지금 이용 중이면 가입도 어렵지 않습니다. 접속해서 가입해서 로그인하면 돼요. 그리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로그인 하시면은 사과문이 가장 먼저 뜨는데, 사과문 쪽에 공지사항에 보면 바로 가기가 있는데 유심교 보호 서비스 가입 그 바로 가기가 있어요.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그냥 링크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입하시면 끝나요. 주의점은 해외 로밍할 때, 그러니까 해외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해외 나갈 때는 요거 서비스 가입 취소한 다음에 들어와서 또 해야 되고 이거 되게 귀찮아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귀찮다고 해가지고 이거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 T월드로 들어가면 바로바로 돼요. 핸드폰에서. 그러니까 이거라도 최소한 먼저 하시고 로그인만 하면 돼요.
그리고 왜냐면은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변경해도 해커가 유심 정보에 접근할 수 없대요. 근데 서비스에 가입을 안 하면 휴대전화 전원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변경했을 때도 해커가 유심 정보를 통해서 권한을 탈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이거 빠르게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다음은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입니다.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는 패스라는 앱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패스 앱이 있는데 패스 앱 로그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해보니까 사용자가 많아요. 그래갖고 대기 타더라고요. 근데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대기 시간은 지나가면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휴대전화를 계속 쓰셔야 되는 분들은 안 되는 건데 좀 여유 있을 때 하시는 게 좋고 카뱅에서도 돼요. 오른쪽 하단에 카카오뱅크 보면 전체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쭉 올리는 거. 전체 버튼 누르셔갖고 명의 도용 서비스 방지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검색해서 명의 도용이라고 치면 쭉 올라옵니다. 거기서 클릭해서 들어가갖고 누르면 되는데 이거 제가 지금 시킨 대로 저도 해봤거든요. 써놓은 대로. 이것도 몰립니다. 접속자가. 그래갖고 새벽에 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제 이거 귀찮은 거 왜 우리가 해야 돼?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로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msafer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되는데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해두면 또 상당히 좋습니다. 요 세 가지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가 있는데 요것도 SKT 사용자분들은 T월드에 로그인하시고 검색으로 가세요. 그래갖고 번호 도용이라고 타이핑을 하신 다음에 누르면 번호 도용 문자 차단이라고 있어요.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얘를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공짜입니다. 다 스팸 스미싱 문자에 내 번호가 발신 번호로 악용되는 거를 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번호가 010에 땡땡땡땡에 땡땡땡땡인데 땡땡땡땡에 땡땡땡땡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피싱이 되는 것들을 막는 거죠. 내 번호가 저기 나는 쓴 적이 없는데 나가 이런 것들을 막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요 네 가지는 꼭 하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 근데 유심 교체가 안 되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하고 그다음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하시고 도용 문자 서비스. 근데 문제는 개인정보 해킹 사례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처가 시급합니다. 이거 보세요. KS 한국 고용성 정보 22GB 분량의 내부 데이터가 유출됐대요. 다크웹에서 이거 15,000달러에 진짜 현재 판매 중이라고 여기서 데일리 CQ에서 단독이 나온 걸 보고 저도 시급했습니다, 지금. SKT 고객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요 네 가지를 해두면은 뭐 무조건은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유심 교체 전까지 세 가지를 해놓으면은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SKT에선 하는데 일단 그 다음에 유심 바꾸면 되는데 그래도 뭐 끝이 아니라고들 하죠. 근데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국내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전문기업 KS 한국 고용 정보가 외부 해커 침입으로 해가지고 이게 유출을 당했는데 22GB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대요. 여기에는 이름 이게 무섭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사본,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비밀번호 어디 뭐 사이트에 그 다음에 계좌번호, 그리고 뭐 입사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와 있대요. 암호화된 것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암호화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있습니다. 문제는 암호화되지 않은 고위험 문서들도 함께 유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홍익관계증명 이게 다 틀렸대요. 22GB가. 물론 이제 전 국민은 아닙니다. 이건 여기에 있던 것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또 실제로 팔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가장 큰 문제고 이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개통할 수도 있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용자들 모든 국민들은 SKT 사용자들이 해야 하는 위에 네 가지를 포함해가지고 다음의 것들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2차 보안 강화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4가지 플러스 알파로 2차 보안 강화를 하시라는 건데 누군가 로그인을 했을 때 나한테 알림이 뜨도록 해서 위험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지금 보안을 한층 강화하는 유일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경우에는 맨 위에 우리가 이제 뭐 와이파이 쓰거나 진동으로 누를 때 이렇게 내리죠. 이렇게 내려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막 누르는 커서가 나와요. 커서가 나오면은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표시가 있는데 뭔지 모르시겠으면 요거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와이파이 있고 블루투스 있고 이렇게 내리는 거 아시죠? 시간 보고 그리고 미디어 출력할 수 있고 요게 톱니바퀴예요, 여러분. 요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이게 설정입니다. 어지간한 설정은 이걸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요걸 눌러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하면 구글이라고 나오고 계정 관리가 있어요. 클릭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2단계 사용인데 자, 요렇게 저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요렇게 쭉 들어가는데 중간 쪽에 이게 구글이라고 있거든요. 이 구글이라는 게 요거예요. 영어로 구글. 그럼 구글에 누르면 구글 계정 관리라고 있어요.
중간에 가면은 보안이라고 있는데 터치를 하시면은 2단계 인증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혹시 사용 안 함으로 돼 있으면 사용함으로 이동해가지고 인증을 하시면은 안전하게 조금 보호를 하실 수가 있다. 다른 데서 내 거 가지고 자꾸 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면은 더욱더 보안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공격받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 같은 경우 오른쪽 하단에 점점점 이렇게 눌러줘라고 하는데 점점점이 뭐냐 이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친구를 써도 이렇게 친구를 쓰더라도 요 오른쪽에 있는데 그 점점점을 누르면 이렇게 더보기로 들어가거든요. 요 점점점 요거예요. 더보기. 요걸 누르면 이제 더보기 란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뭘 누르냐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톱니바퀴 얘를 눌러요. 이게 설정이에요. 그럼 설정인데 요걸 누르고 나면은 이제 카카오 계정 이렇게 쭉 뜨거든요. 설정을 누르면 요 카카오 계정 이거 왜 지웠냐면은 제 개인 정보가 들어있어요. 제 전화번호랑 개인 정보가 그래가지고 지운 거고 요 두 번째 칸에 카카오 계정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세요. 요걸 누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2단계 인증이라고 있어요. 저는 사용 중인데 사용 안함이 많으실 거예요. 사용 안함을 사용 중으로 바꾸려면 로그인 하라 그래요. 그냥 귀찮아도 아이디 찾을 수 있어요. 비밀번호 찾으셔가지고 그냥 절차에 따라서 사용 중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앱으로 로그인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왼쪽에 상단에 보면은 요 톱니바퀴 버튼이 있어요. 누르고 내 정보 보안 기능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면 2차 인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주 쓰는 구글,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 2차 인증 꼭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를 해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지금 해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SKT만 그런 게 아니라 해킹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기본 정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 정보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나가요. 기업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보호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해갖고 이렇게 엉망진창 개판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도 지켜야 된다고요. 그렇기에 이 정도는 최소한은 우리가 해놓는 게 좋다. 그리고 공공장소 PC방에서 로그인을 할 때는 직접 로그인을 타이핑을 하지 마시고요. QR코드 로그인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하시면 해킹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야간 라이브에서 유심 교체는 당연히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럼 유심 교체에 따른 수혜주들이 증권 시장에서 회자될 수 있고 막 그러면서 뇌피셜 굴린 다음에 했는데 바로 이제 유심 관련주가 이게 뭐 제가 알았던 건 아니고요. 이제는 무슨 얘기 나오면 SKT 못 믿겠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불안한데 유심 못 구하면 어떡해? 유심 못 구하면 뭐 하겠어요? 번호 이동하겠죠. 번호 이동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유심 당장 안 되면 나 번호 이동할래 불안해 하시는 분들. 번호 이동 수요에 대한 반사익 기대감이 분명히 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해킹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안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데 사실 좀 잔인한 게 증시라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찾습니다. 그래갖고 모르는 것보단 그래도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았고 이건 뭐 지난주처럼 그렇게 되리란 보장 없습니다. 그리고 테마성이에요. 테마성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